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문장의 오형식,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고, 그렇지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오형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몇 가지 체크 포인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먼저 일형식부터 살펴보죠. 일형식은 이미 알고 있듯이 영어 문장의 형식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동사와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명사가 앞에 나오고 요 명사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동사한다 이런 유형이 일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가라는 거를 그냥 나타내 주는데 이 명사가 일종의 액터가 되는 거죠. 어떤 행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액션, 어떤 동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말을 하죠. 어려운 말로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하는데 더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동작을 누가 하는가 그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액터와 액션의 관계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 이렇게 말을 하죠. subject, 그래서 s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동사는 verb 이렇게 말해서 여기 있는 여기에서의 말하는 동사는 단어의 종류가 아니라 문장의 형식을 정의하는 그런 네 가지 문장의 성분 중에서 두 번째 포지션에 있는 동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의 종류의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가 무슨 동작을 하는가 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포인트는 요거예요. 어떤 명사가 무슨 동작을 하는가,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명사가 동사한다 이런 맥락으로 쉽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 보면 leaves fall in autumn, 나뭇잎들이라는 복수명사인데요. 원래는 leaf가 되는데 이게 all leaf 하는 게 있으면 leaf가 되는데 복수형이 되면은 V로 바뀌면서 ES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leaves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나뭇잎들이 뭐 할까요? 명사가 동사한다 그랬는데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한다. 딱 맞죠? 명사가 동사한다.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언제 떨어질까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가 부사구다 그러는데, 부사구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덩어리는 주로 부사구가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구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사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부사구라는 말은 동사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이 부사구라는 것은.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명사가 동사한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말이 되지만 언제 떨어지는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부사구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없어도 문장이 되지만 leaves가 없거나 fall이 없거나 그러면은 문장이 안 되겠죠. 만약에 leaves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 가을에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는
falls라는 이 동사가 없다 그러면은 나뭇잎들이 뭐랄까요? 가을에, 나뭇잎들이 가을에 의미가 안 되죠.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에 I go to school every day. 나는 간다. 여기서도 나라는 게 자기 이름이 원래가 있겠죠. 만약에 제임스다 그러면은 제임스라는 사람이죠. 이게 명사가 동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 그러는데 대명사는 명사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라는 것도 대명사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제임스다 그러면 제임스를 뜻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셀리다 그러면은 셀리를 뜻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명사 종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사가 동사한다인데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장이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 같은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부사구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네, 학교에 간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고요. 두 번째로는 every day, 언제 갈까요? 매일. 이렇게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이렇게 부사구 1, 부사구 2 이렇게 두 개가 사용이 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거예요. 예, 주어가 동사한다.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일형식이 되겠고요. I don't sleep at school.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듣는데 주어가 동사한다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잠자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don't가 있으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학교에서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부사고요. 내가 간다. 부사구 1, 부사구 2. 장소 부사구, 시간 부사구. I don't sleep. 내가 잠자지 않는다라는 주어 동사. 명사가 동사한다. 예, 장소가 나타내는 부사구 있는데 부사구는 이 문장 형식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네, 그래서 일형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런 문장이다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형식을 살펴보면 이 형식은 이제 주어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my friend 내 친구가 무엇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문장을 썼다 그러면 완성이 될까요? 이 의미가 완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 뭔가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뭔가가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보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친구가 무슨 뭐뭐이다라는 건데 무엇일까요? 네, 명사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내 친구가 가수이다. 예, 결국은 의미가 완성이 됐고요. They are 그들은 아까 나뭇잎을 나타내는 그런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나뭇잎들은 뭐뭐인 상태에 있다는 건데 무슨 상태에 있을까요? are red and yellow. 노랑이나 빨강인과 노랑인 그런 상태에 있다. 결국은 나뭇잎들은 빨갛고 노랗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뭇잎들은 무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는 말이 완전하지가 않죠. 그때 필요한 말 보어라고 기억해 주고요. They didn't remain. 그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상태로 있지 않았다라는 건데 무슨 상태로 있는지 형용사,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alm이라는 차분한 이런 단 형용사가 들어와 있고요. It tasted good.
그것은 무슨 맛이 났다는 건데요. 무슨 맛이 났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여기처럼 아까 말한 대로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두 개만으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주로 올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처럼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보어로 와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말로 완전하지 않을 때 이 명사나 형용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을 완전하게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과 이 형식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주어 동사로 딱 문장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부사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부사구랑은 무관하고 주어 동사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면은 1형식과 2형식 구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3형식인데요. 3형식은 실제로 한국어에서 우리말에서 가장 많은 그런 형태라고 해요. 실제로도.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어가 동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로만 완성이 되지 않는 형태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어 동사만으로 완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동사는 무엇인가 이 동작의 대상물을 필요하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동사는 명사가 여기에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 명사가 동사한다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데 이 3형식은 특징이 무엇을 동사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동사가 특히나 이 동사가 이 뒤에 있는 이 동작을 포함을 했을 때 의미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명사가 동사한다 무엇을 하는 요 세 번째에 주로 어떤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바로 뭐냐면 영어로는 object 이렇게 말을 하는데 object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동작의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처음에 액터, 주어는 액터이고 동사는 액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액터가 이 액션을 하는데 이 대상물에 대해서 이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상물이 있어야 이 액션이 완성이 되는 형태의 동작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메이플 리브스, 단풍잎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 이것만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데 뭘 좋아하지? 당연히 이렇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한다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완성이 된다는 거. 네,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낸 게 뭐니? 그러면 카페라떼, 라떼라는 거죠. 라떼를 만든다는 거. 애톰, 집에서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구는 큰 의미가 없죠. 어쨌거나 내가 만드는 게 무엇이니? 라떼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네요.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일단 만든다라는 거의 대상물. 네.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내가 마신다. 이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마시는지 마시는 내용물이 없으면은 마신다라는 동작이 완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뭐뭐를 동사한다. 무엇을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바로 3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요. You are cute라는 너가 귀엽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있는데 문장 앞에 that을 쓰면 이거는 명사절로서 하나의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이런 의미가 돼서 하나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데 너가 귀엽다는 것
그렇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귀엽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네, 여기 그 다음에는 I found my phone. 나는 발견했다 나의 폰을.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in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정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내가 발견했다 폰을, 나의 폰을,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에 대상물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삼형식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걸로 액터가 액션을 한다라는 걸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액션에 대상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상물. 우리말로는 무엇을 동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삼형식 문장. 그래서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만드는데 무엇을 만드는지, 마시는데 무엇을 마시는지,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지,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렇게 이 동작의 대상물, 오브젝트가 필요한 것, 삼형식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형식인데요. 사형식은 좀 특별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이 동사를 우리가 이 사형식 문장은 특히나 동사의 종류를 수요 동사다 그러는데요. 수요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데, 당연히 뭔가를 주려면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형식을 바로 사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무엇 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장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들이 give 이런 동사인데요. They give,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 기회를,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주는데, 준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가 필요하겠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들이 준다 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이렇게 되네요. give.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공식화해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give가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주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다라고만 기억을 하는 것은 이 give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실은 절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give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림없이 A에게 B를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give라는 이런 수요동사 자체에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give라는 단어 뒤에 첫 번째 있는 것에게 두 번째 있는 것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공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give A, B,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A에게, 나에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기회를 준다 나에게 기회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에게 B를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게 바로 사형식이라는 건데요.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면 I send, 내가 보낸다는 건데 my friend, 내 친구에게 a text message.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보낸다, 명사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무엇에게, 친구에게, 무엇을,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네, 이해되죠? 내가 보낸다, A에게 B를 동사한다인데 내가 보낸다 친구에게, 나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네, 이와 같은 게 사형식이라는 건데, Can you teach me math? 이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건데요. 원래는 You can teach me math겠죠. 너가 가르쳐 줄 수 있니? 나에게 수학을. 그렇게 되겠네요. 가르쳐 주다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teach 그러면은
가르쳐 주다가 아니라 원래는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거의 모든 동사가 수요 동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수요 동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teach는 원래는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A, B라는 두 가지 명사를 써주면은 A에게 B를 가르치다라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문을 하나 보면은 read, 그러면 read가 뭐죠? read, 읽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읽다, 그죠? 무엇을 읽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read라는 단어도 I read books, I read books 그러면은 내가 책을 읽다가 되는데요. 그런데 I read books 하면 책을 읽다가라는 말이 되지만 여기에 I read you books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읽어준다 너에게 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읽어주다라는 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동사가 수요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He told me a funny story. 그가 말했다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네, 요 사용식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 형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고요.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뭔가 이 수요동사 뒤에는 A, B가 오는데 A에게 B를 뭐뭐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오형식인데요. 오형식은 문장 형식이 영어 문장의 형식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주어 동사로 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목적어도 필요하지만 목적어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 보어까지도 필요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그들이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그들이 만든다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걸로 완전하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목적어를 써보니 그들이 만든다 나를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상태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보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만들 수 있고요. My mom made me a writer. 엄마가 만든다 나를 만들었다 나를 작가로 엄마가 나를 작가로 키웠다는 거죠. 여기에 보어 자리에 여기는 이게 주어가 행복할까요? 그들이 행복한 건가요? 내가 행복한 건가요? 네, 당연히 목적어인 내가 행복한 상태로 그들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도 My mom이 라이터일까요? 내가 라이터일까요? 당연히 내가 라이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엄마가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같은 것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목적 보어라는 거가 주격 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예문을 보면은 I found my phone broken. 아까 나왔던 예문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발견했다는 건데 나의 폰이 어떤 상태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 나의 폰이 고장났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I want you to go there. 나는 원한다.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은데 뭘 원할까요? 너가 거기에 가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 네. My mom lets us play outside. 엄마는 허락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 놀도록. 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되겠고요. He saw a boy singing on the street. 그가 보았다. 어떤 소년이 거리에서 노래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고요. I helped my sister to do her job. 나는 돕는다. 내 동생이 그녀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오형식은 가장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나 꼼꼼히 살펴서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He looks happy, he looks happil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말인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게 당연히 맞는 거죠. 형용사가
당연히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상태로 보인다는 건데 행복한 상태로 보여야 되겠죠. 한국말로는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올 것 같지만 옳지 않다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거. He makes me happy. He makes me happily. 마찬가지로 주격 보어뿐만 아니라 목적격 보어에도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요. 그가 만든다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은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이 명사 주어를 이 형용사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형용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사와 관련된 말이고요. 부사어는 명사랑 관련된 말이 아니고 주로 동사와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명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형식에서 형용사와 부사 개념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어와 보어를 또 구분하는 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I like red. I buy a red phone. 그러면은 내가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할까요? 빨강을 좋아하네요. I buy a red phone. 그래서 내가 산다. 빨강 폰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좋아한다는 것의 대상이죠. 산다는 것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의 대상물 뭐뭐 하는데 무엇을 이 동사하니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대상물이 바로 목적어라는 거고요. My phone is red. 나의 폰은 무슨 상태인데 무슨 상태? 빨강인 상태라는 거고요. What I got from my dad. 아빠로부터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빨강 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is라는 이런 동작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 명사의 상태가 어떤지, 요 명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것인 관계에 있는 것은 보어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 주어나 목적어에 있는 이 명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런 게 바로 보어라는 거고요. 목적어는 이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물이면 보어이고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어떤 상태나 존재를 말해주는, 부가적으로 말해주는 말이면 보어라는 거 구분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다른 패턴일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study at home, I study math at home.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네요. 의미가 없어요. 문장 성분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는 일형식 문장으로 끝난 거고요. I study math at home. 내가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할까요? 공부하는 대상물이 필요하네요. 목적어죠. 당연히. 부사구 의미가 없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이에요. 똑같은 study라는 문장을 썼지만 한 개는 일형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 되겠고요. I found my phone in the box. I found my phone broken. 내가 발견했다. 나의 폰을.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구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내가 발견했다. 나의 폰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I found my phone broken. 나는 알아냈다는 건데 나의 폰이 고장난 상태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고장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고장난 게 아니고 폰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이 폰의 상태가 broken인 거죠. 그것을 이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 명사가 동사했는데 이 명사가 이런 상태임을 이 주어가
알았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my phone이 브로큰인 상태임을 이 주어가 동사했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 이게 5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고 아주 유사하지만 1형식, 3형식이 될 수 있고 3형식, 5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은 단어가 쓰였음에도 전혀 다른 패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같은 단어인데 또 다른 패턴일 수도 있는데 같이 조금 더 살펴보면 He makes cake. 그가 만든다 케이크를 3형식 문장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가 만든다 나를, 그럴 순 없네요. 그가 만든다 나를, 이럴 수 없죠. 그가 만든다 케이크를, 요거 되는데 그가 만든다 나를 안 되죠. 그가 만들어준다 나에게 케이크를, A에게 B를이라는 뭐뭐 해주다라는 수요동사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그가 만들어준다 나에게 케이크를, 수요동사가 사용이 된 사형식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표주자가 아까 말한 대로 give, AB, 그러면 A에게 B를 해주다라는 건데 여기도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됐네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e makes me a cake. 그가 만든다 나를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만드는데 나를 요리사로 만드는 거죠. 요리사로 만든다는 거. 요리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케이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될 수 없다는 건데 내가 바로 요리사잖아요.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인 상태의 그런 존재인 거죠. 내가 바로 요리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명사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바로 보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는 이거는 5형식 문장으로 보면 되겠고요. He makes me happy. 그가 만드는데 이번에는 형용사가 와 있네요. 나를 만들어서 어떤 상태로 만들까요? 형용사인 상태로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라는 이 명사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는 5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He makes me clean my room. 그는, 여기는 이게 사역동사인데요. 시키다라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는 하게 한다 나를,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이 목적어가 이 동사를 하도록 이 주어가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 공식으로 이렇게 ABCD 해석 공식이라고 하면 기억하기 쉬운데요. C가 D라는 동작을 하도록 A가 B 한다라고 해석하면 아주 쉬운데요.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그가 시킨다라는 거죠. 나의 방을 내가 청소하도록 그가 시킨다. 사실상은 이런 문장에 이제 이게 5형식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행위자가 2명이 나오고 2개의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그러니까 나라는 명사와 그라는 명사가 있고 make라는 동사와 clean이라는 2개의 동사와 2개의 명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청소하고 그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그가 시킨다. 사실상은 이 목적어에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clean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이기 때문에 5형식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해석 공식으로 A, B, C, D 해석 공식에 따라서 그 내가 청소하게 그가 시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아주 쉽습니다. He makes his car washed. 그는 시키다라는 건데요. 그의 차가 세차 되게 시킨다라는 거네요. 여기에는 이 wash라는 것도 일종의
이렇게 wash라는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기 때문에. 그래서 wash라는 동작을 이거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by 어떤 액터,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by me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요. He makes his car washed by me. 그러면 그는 시킨다. 그의 차가 나에 의해서 세차되도록 시킨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가 있는 그런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make라는 이 단어는 아주 다양한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쓰임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She asks him to sing 이렇게 되는데 그녀가 요청한다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한다. 그런데 이 목적어에게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 여기에 ask라는 걸로 대표되는데 요청하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거는 주로 미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want, order, 이렇게 ask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tell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도록 명령한다, 뭐뭐 하도록 말한다, 뭐뭐 하라고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때문에 미래적인 개념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sing이나 singing은 쓰면 되지 않고요. to sing 이렇게만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두 번째 She makes him sing. 그녀가 만든다. 그에게 노래하라고 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역동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사역동사라는 이런 유형에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have, 그 다음에 여기처럼 make, 그 다음에 let 이런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런 동사들이 나오면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그녀가 그에게 노래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그에게 요거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원형 부정사 써주고요. 그녀는 본다는 건데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걸 보네요. 네, 여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see라든지 watch라든지 hear라든지 주로 이런 동사들이 오면은 여기에는 sing만 썼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sing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ing이나 singing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she 그래서 노래하는 거를 처음에는 그녀가 요청했는데 그에게 노래 부르라고 앞으로 부르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에게 노래하라고 시킨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를 지켜본 거죠. 네. 네 번째로는 그녀는 도와준다. 그가 노래하도록. 네. 여기에서는 요거는 to를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지 않는 이렇게 이 help라는 형태가 오면은 여기에는 to 플러스 동사를 써도 되고 이렇게 동사만 써도 되기 때문에 to sing도 되지만 sing도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그러면 이게 오형식 문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5가지 배워봤습니다.